학생들이 군대 활동복을 입고 삽질을? 아 똑바로 좀 넣어. 네가 똑바로 들면 그런 일이 생기니? 훈련병에서 보충병이 된 고3 학생들의 막사 생활, 그리고 점점 실전파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들. 야 김치, 안 꺼져? 뭐야? 미안, 진짜 미안해. 습격받은 학교를 떠나 새로운 막사에서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구체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수의 괴 생명체들이 군필 학생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빠른 무한 저글링들의 무제한 초반 러시에 정신을 못 차리는 학생들. 소대장님,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시각 유일한 희망 소대장은 애들 안전이 우선이야. 애들 데리고 가. 빨리. 자신을 희생하길 각오한 사망 플래그의 향기를 솔솔 풍기고 빨리! 그렇게 모두가 목숨을 건 최후이자 최대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어른이 2명밖에 없어 센 척했지만 솔직히 답없다. 방과 후 전쟁 활동 4, 5, 6회 시작합니다. 학교에 떨어진 구체에서 간신히 몸을 피한 3학년 2반 학생들. 그저 수능 가산점을 받으려고 참여한 활동이었지만 눈앞에서 괴생명차의 전투를 목격한 그들은 뭐야 이게? 모두 넋이 나가 있었죠. 하지만 불안한 감정도 잠시.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은 학생들은 차 안에서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때 드라마 속 평화는 깨지라고 있는 법. 갑자기 들이닥친 구치 한 마리로 인해 운전병은 사망합니다. 야, 거기 안에 친구들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다행히 사망자는 없어 보였으나 다들 괜찮아? 수연의 부상은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운전병이 사망한 상황이라 아이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심지어 총알도 모두 떨어진 절체절명의 순간. 어떡하지?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 뭘 어떡해? 서울로 다시 가야지. 야, 미쳤어? 보고도 몰라? 총알 다 떨어졌는데 뭐 죽으러 가자고? 뭐 어떡할 건데? 집결지가 어디랬지?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수학산. 그래, 석산. 군인들 있잖아. 서울보다 안전할 거야. 야 영신아. 수학산까지 얼마나 걸려? 학생들은 남아서 기다리자 파와 생존을 위해 움직이자 파로 나뉘지만 집결지까진 여기서부터 집결지까지 20km 정도 걸리는 것 같아. 20km? 부상자를 데리고 이동하기엔 말도 안 되는 거리였죠. 그때 돌았냐? 이런 땡볕에 20km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살아. 괜히 중간에 퍼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구조나 기다려. 그래 얘들아, 우리 기다리자. 가만히 기다리다가 구체라도 나오면 어? 그럼 쳐 움직이다 나오면 뭐 달라? 그 누구의 말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우선 근처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소연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야, 주변 좀 봐라. 쉴 수 있는 데가 어딨니? 괜히 소연은 있어. 눈치가 보이고 나 걸을 수 있어. 바로 집결지로 가. 야,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자 무리를 합니다. 급하게 지혈은 했는데 상처가 심해. 빨리 치료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가면서 좀 찾아.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희락. 주변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무작정 찾아만 다닐 거야? 한 30대에 쥐어받고 싶긴 해도 사실 희락의 말 또한 일리가 있었죠. 희락이 말이 맞아. 지도상으로도 딱히 보이는 마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똑똑한 영신은 이를 지지하고 봐봐. 조영신만 말티 잘 알아쳐먹네. 그냥 있으라고. 그래도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영신은 일단 주변 수색부터 해보자. 지금부터 30분 정도만 찾아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먼저 수색부터 하자고 제안하는 A급 병사였습니다. 난 저쪽으로 먼저 가볼게. 그럼 나 저쪽. 그래. 나 영신이랑 여기 지키고 있어. 겁쟁이 녀석아. 그렇게 학생들은 수색에 나서고 한편 집결지에 무사히 도착한 2호차 아이들은 먼저 출발한 1호차가 보이지 않자 모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1호차는요?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잖아. 소대장 역시 도착하지 않은 1호차가 걱정됐으나 불안해할 아이들을 위해 지휘관으로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했어, 무응답으로. 와도 벌써 왔을 시간인데 앞차 애들 잘못됐나 봐. 설마 무사히 막사히 도착한 학생들 역시 곧 오겠지. 너도 봤잖아. 니네 차 타다가 그렇게. 야, 유한아. 불안과 걱정이 뒤섞여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죠. 그때 현 시간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본 진지에서 대기한다. 애들은요? 아직 결국 사실을 전달하고 소식이 없다. 소식이 없다뇨. 벌써 도착해야 되잖아요. 별일 없을 거니까 다들 너무 걱정들 하지 말고. 소대장 역시 아이들이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 사실 따지고 보면 몇 살 차이 안 나는 지휘관과 병사들. 애들 무사히 오게 꼭 책임져 주세요. 제발요. 아무리 직업 군인이라 해도 소대장 역시 처음 겪어본 일이었기에 자신도 당황스럽고 불안하지만 걱정하고 있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들 어린 부대원들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마음이 쉬어라.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뭐 좀 있어? 그 시각 1호차 학생들은 있어. 어디? 치열이 민가를 발견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부상자들을 이끌고 함께 이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남아서 기다리자파 친구들까지 떠나는 친구들을 보며 어쩔 수 없이 함께 이동하고. 야 박수영 같이 가. 희락이는 여기 살아, 집 짓고 우린 갈게. 다 같이 이동하려는 순간 A급 용사 용신은 누군가 구조해올 가능성을 위해 트럭의 이동 방향을 표시하고 떠납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지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대장은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차량 지원을 요청하지만 개인 사정이 아닙니다. 저희 소대원들이 낙오된 것 같습니다. 이중희님 소대원뿐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못한 학생 예비군들이 산더미에 택도 없었죠. 정능고 애들은 한 명도 못 왔어요. 애들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오히려 저한테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낙오된 학생들은 폐공사 현장을 임시 은신처로 사용하게 되는데 방이 있거든. 거기에 소연이 눕히자. 생각보다 깊은 수연의 상처. 깨끗한 물이랑 상처 덮을 만한 천 좀 구해다 주라. 백의 민족답게 도착하자마자 아이템 판밍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야 소독약이나 해열제 같은 거 뭐든 있는 대로 다. 희락은 아이템 판밍 도중 액화질소.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후반에 굉장히 요긴할 것 같은 아이템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마땅히 도움될 만한 물건은 없는 듯 보였죠. 그때 주방에서 발견한 것은 사나이 울리네. 뭐 좀 있어?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되는데 아니 없어. 결국 라면 독차지를 선택하는 준이. 뭐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처치에 성공하지만 이곳에 오래 머물기엔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죠. 먹을 거라고 물이 전부야. 그래 나눠 먹어봐야 배도 안 부르고 한 명이라도 배부른 게 낫지. 그런 친구들을 뒤로한 채 생존 마스터 준이는 엄청난 속도로 생라면을 제조한 뒤 야 그거 그렇게 먹으면 입천장 다 까져. 그때 증거인멸까지 완벽히 마친 준이는 다시 임시거처로 향하는데 멀리서 낄낄거리고 지켜보고 있는 녀석의 등장. 대기 중이던 아이들 역시 이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부상자 없이 모두 몸을 숨기는데 성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능 생명체인 구체는 보일러 연통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작은 체구에 믿기 힘든 파괴력을 가진 구체는 아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한쪽 방은 쇠창살로 창문이 모두 막혀 있었지만 괜찮아? 괜찮아. 다른 방은 시원하게 뻥 뚫려 있었고 간신히 위기를 피한 양쪽 방 아이들은 다시 한번 구체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각하게 되죠. 한편 소대장은 사형당할 각오로 차량을 빼돌려 아이들을 구하러 가고 있었는데 차량이 덜컹거리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소대장이 목숨을 걸고 나가자 함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전우회가 발동된 아이들이 탑승해 있었죠. 니들 뭐야? 애들 찾으러 간다면서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너희들은 돌아가. 이제 와서 돌아가라기엔 아이들의 결심은 꽤나 완고했고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소대장의 경고에도 벌점 받겠죠. 근데 소대장님은요? 야 김도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최소 사형? 출발하시죠. 돌아가기엔 너무 먼데요. 아이들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훈훈한 2호차와는 달리 1호차 인원들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순이가 친구의 입가에 묻은 부스러기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야? 그게 야 홍준이 너 라면 먹었어? 직결 처분이 필요한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개머리판으로 맞아 죽어도 호상인 상황. 준이는 역대급 멘트를 내뱉습니다. 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야. 아니야 지금 너만 배고파. 야, 너 혼자 몰래 먹느라고 알고 온 거냐? 됐어 그만해. 어떻게 나갈 건지가 중요하지. 아니 이걸 넘어가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미안해. 사과를 하고 한편 옆방에선 소연의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었고 결국 상처가 괭기 시작했어. 열도 다시 나고. 지열은 소연을 구하기 위해 탈출을 결심합니다. 니 뭐하냐? 애들한테 말해야지. 네 말대로 용달 타고 도망가자고. 창고 뒤편에 있던 트럭을 타고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야. 진짜로 그러자는 게 아니고. 하지만 소연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에 소연이 저런데 보고만 있자고. 도저히 말릴 수 없었죠. 결국 지열은 구체를 피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먼저 구체 위치를 확인해 보는데
다행히 아직 실내에 위치한 구체. 구체가 눈치채기 전에 아이들에게 현 상황을 공유하고 용달차를 타고 도망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왔어? 지금 소연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냥 용달 타고 도망가는 거 어떨까?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지열아, 거기선 이거 열 수 있겠어? 한 가지 복병이 숨어 있었죠. 바로 철창. 연장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장? 조심해. 그렇게 창고에서 철창을 뜯을 만한 연장을 찾고 있을 무렵 묘한 시선이 느껴지는데 시열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절단기를 획득하고 식사 준비를 마친 구체가 거울에 비칩니다. 뭐야? 그렇게 시열의 비명을 듣고 아이들은 바로 문을 열고 아이들의 순간적인 판단 덕에 시열은 목숨을 건지죠. 이거면 되겠지. 하지만 다시 문 앞엔 먹이를 기다리는 구체가 있는 상황. 야, 이제 나갈 준비하자. 아, 잠깐만. 저 구체가 우리가 계속 여기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머리를 쓰는 A급 병사 영신. 바로 비디오 플레이에서 나온 소리를 이용해 구체를 유인하자 하고 비디오 속 영화가 재생되는 동안 옆방 친구들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다행히 구체는 비디오 소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소리 내면 죽는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제 부상자인 소연까지 용달차로 이동하면 되는데 그때 비디오 테이프가 씹히기 시작하고 뭔가를 눈치챈 구체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연통을 통해 밖으로 향하는 구체. 너무나 날렵한 구체를 총도 없이 잡는 건 무리였죠. 이렇게 밖에서 태만과 수철이 구체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안에선 차키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꺼려며 기세등등하던 희락이 이거 스틱이야. 그렇게 죽음의 정차가 이어지고 야, 빨리 나가야 돼. 아니 할 줄 안다며.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민폐 희락. 우리 아빠 차랑 달라서 그래. 심지어 신랑이라 하다 키를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거 맞냐고? 야! 위에선 구체가 내려오려 하고 하필 키는 깊은 곳에 빠졌고 키를 꺼내기 위해선 한참이나 걸릴 듯 보였습니다. 결국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방법이야. 그 최선의 방법은 바로 누군가 한 명이 미끼가 되는 것이었죠. 야, 그 시간에 키 꺼내겠다. 그렇게 침착하게 희락이 싼 똥을 다 같이 치우고 있었고 이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동안 구체 역시 침착하게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아씨 빨리 뽑아 진짜. 다들 보여줘. 한 명만 제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걸려야 할 사람이 걸린 듯 보이죠. 희락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주렴. 하지만 미끼가 될 자신이 없던 희락은 망설이고 있었고 그때 난 거 같아. 상남자 장수가 자신이 걸렸다며 거짓말을 하죠. 멋지긴 한데 고구마이긴 합니다. 간다. 그렇게 장수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락이 싼 똥을 치우러 갑니다. 장수야, 잘 치우고 와. 조심해. 그렇게 캡틴 장수는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구체의 관심을 끌고 그 사이 아이들은 차량을 끌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장수의 희생 덕에 아이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지만 혼자 남은 장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때마침 장수의 뒤를 노리는 구체. 구체의 피지컬은 인간의 피지컬을 한참이나 뛰어넘었기에 금세 뒤를 잡히게 되고
그야말로 배수해진 도원에 든 장수.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때 액화지수를 뿌리며 나타나는 히락. 멍멍아. 멋지게 나타난 히락 덕에 구체는 산낙지가 아니라 냉동 죽은 낙지가 되어버리고 장수는 목숨을 건집니다. 센 척하더니 상한 거 약했던 게 생각났어. 어? 웃어? 장수에게 빚을 갚기 위해 끝까지 남아있었던 히락. 그렇게 잠시 프로메스 타임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그때 아직 남아있던 구체. 그렇게 3학년 2반은 다시 모이게 되고 위기를 돌파해가며 동급생에서 전우로 거듭납니다. 안 뒤지고 이렇게 살았다. 사선을 함께 넘나들며 마음속 앙금도 사라지는 듯 보였죠. 너도. 뭐지? 이 시선교환? 넌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나야. 뭐. 다행이다. 진짜 많이 걱정했어. 이 말 한마디 손주까지 생각하는 치얼스. 다들 무사해서 진짜 다행이야.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의 의미는 아니었지만 와줘서 진심을 전합니다. 진짜 고마워. 그렇게 점점 더 단단해진 3학년 2반 학생들. 감격에 겨운 무사기한 전우회를 가득 느끼는 그들 앞에 친구들보다 대입 점수가 더 중요한 걸로 컨셉을 잘못 잡은 국영수는 더 늙은 거 같아요 진짜. 니들 기다리라고 늙었어. 다들 다친 데는 없고? 네. 하지만 이제야 대입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아버린 영수. 왔어. 야, 그럼 못 오길 바랬냐? 아, 우리 못 왔으면 박수 칠 경쟁자 줄었다고. 왜 그래? 애들을 위해서 이 많은 거를 혼자 다 정리한 거야? 하지만 영수 또한 고생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영수도 친구들의 귀환을 바라고 있었죠. 니들 걱정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무들 미워하지 마. 김 병장은 이런 영수의 노력을 얘기해주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돌아설진 미지수입니다. 미생인 장비 사용, 명령 불복종. 또 뭐가 부족해? 죄송합니다. 죄송. 그 시각 소대장은 대차게 까이고 있었으나 다음엔 바로 총살이야. 어쨌든 애들 무사히 데려왔으니까 상부에도 학부모들한테도 최소한 할 말은 있겠지.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무사귀환시킨 덕에 군법 위반을 용서받아 징계를 면하게 됩니다. 나가라. 그렇게 철부지들은 진정한 실전 군인이 되어가 미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훈련병 아니고 보충병이래. 보여줄까? 야 김치! 안 꺼져? 뭐야? 야 진짜 미안해. 새로운 막스에서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구체는 모습을 감출 줄 몰랐죠. 한편 구체를 바라보는 노예설에게 연보라가 찾아오는데 안녕. 야 노예, 너 그냥 빠지는 게 어떻겠냐? 갑자기 군대에서 나가라고 권유합니다. 왜? 너 위에서 하는 말이야. 여기 있으면 뭐가 남는데? 너도 뭐 대학 가고 싶어서 환장했어? 아니지. 너 여기 있다간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니까. 하지만 애설은 이전과 달랐고 나 안 나갈 거야. 군 생활의 의지도 확고했죠.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아 너 친구 없잖아. 너 말이 좀 속상하게 한다? 예설이 친구 있는데.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나라가 끼어들고 내가 말을 말지. 애설과 보라 사이엔 뭔가 깊은 역사가 있는 듯 보였지만 나라는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은 듯 보였고 계속해서 거슬리게 하는 나라에게 한마디 하는데 오지랖 부리지 말고 낄 때 껴라. 사실 나라는 한국어가 서툴렀고 오지랖이 뭔데? 야 이 나라, 너 총 좀 잘 쏜다고 잘난 척하냐? 내가 노예한테 뭔 말을 하든 네가 뭔 상관이야. 자꾸 너가 애설이한테만. 얘는 네 혼자 쉽게 잘하니까 괜찮겠지. 네가 직접적으로 피해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또 모르면서. 너도 모르잖아. 나도 쉽게 잘하지 않아. 뭐? 다들 힘들지만 애쓰고 있어. 한국말 잘하는데? 그건 애설이도 마찬가지야. 발음 맥락에 의해 톤까지 완벽한데 무슨 아까 그 오지랖을 못 알아듣고 그래? 아 연기였나? 한편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중형 구체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낙하했고 이 분열한 소형 구체는 약 20%만이 제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군병력의 약 50%가 희생됐습니다. 이 현재 이 구체는 대부분 도심 쪽에 몰려 있고 이는 아무래도 사람을 양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을 먹으니까 사람 많은 곳에 이것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유엔에서 초저온 살상 무기를 개발 중에 있답니다. 무작정 언제까지 기다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곧 추워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다가 이번에 대형까지 떨어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사단장은 어른이라면 참아내릴 수 없는 잔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에이, 학생 예비군들 뒀다 뭐해? 부족한 현역 군병력 대신 학생들을 투입하자는 미친 사단장. 괴생물체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딸임에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무슨 얘기부터 저렇게 밑밥을 까냐? 혹시 집에 보내준다는 거 아니야? 보통 자랑스러운 아들 이런 말 나오면 제일 빡센 임무 시킨다는 뜻 아닌가? 성진고 3학년 2반 2소대 보충병들은 구체 제거 작전을 실시한다. 결국 공격 작전을 받게 된 건 이춘호 소대였고,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군인들이 자신들을 사지로 내문다는 결정에 학생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국가 기반 시설은 이미 대부분 붕괴됐고 병력 손실도 커서 소총수가 절실하다. 너희들도 군인의 신분임을 잊지 마라. 수능은요? 저 진짜 꼭 수능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능이 중요한 영수가 질문을 던지고, 작전을 마치면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성공리의 작전을 마치면 수능 가산점은 물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번 작전만 완수하면 학생들이 원했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 이상! 하지만 뒤이어 전달받은 용지는 이 임무의 위험도를 실감나게 했죠. 각자 이름이 적힌 봉투에 유서와 머리카락을 남겨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말이죠. 그냥 원래 작전 나가기 전에 다들 유서 쓰는 거래. 반장은 소대장을 대신해서 꺼내기 어려운 말을 친구들에게 전달했지만 뭐? 그거 우리 죽으러 가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무섭게 왜 그래? 친구들의 반발은 심해졌고, 그냥 형식적인 거라니까. 그니 형식적인 걸 왜 하라고 하는데? 위험하니까 이딴 걸 내라는 거 아니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야, 반장 잘못도 아니고 반장이 시킨 것도 아니지만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봐. 우리 작전 꼭 가야 되는지도 좀 따져보고. 유한아. 제 반장이잖아. 반장인데 왜 그런 것도 안 물어봐? 아, 넌 이런 걸 준다고 낼름 받아오냐? 아니 희락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넌 또 왜 반장한테 야? 아까 대대장 앞에서 한마디도 못. 뭐 얘가 선임이잖아. 그럼 우리 대표에서 움직여야지. 아 희락이 진짜 딱 한 대만. 이 와중에 수능 가산점 받으려고 하는 거야? 뭐야? 니나의 목숨이 다르으니 감정이 격양되는 게 이해되는 상황. 싸우고 그래. 반장은 군인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떨어진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야 김유정, 넌 아무렇지도 않아? 안 무섭냐고. 내가 생각해도 유서는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친구들 역시 모두 같은 생각인 듯 보입니다. 대학 가야 하는 국영수 빼고요. 사실 나 반장한 거 생기부 때문이었어. 사명감, 책임감 그딴 건 진짜 1도 없었는데. 한 표 차이로 네가 반장되고 내가 부반장 된 거 알지? 다행이라 생각 들어서 난 너처럼 못했을 것 같거든. 장수의 칭찬이 반장에겐 큰 위로가 됐고, 반장이 나간 사이 흥분이 가라앉은 친구들은 자진해서 봉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 역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반장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었죠. 그저 의문을 너무 빨리 짊어지게 된 젊은이들일 뿐입니다. 진짜 다 왔네. 당장 내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외곽 쪽이니까 아주 위험하진 않겠지. 그래도 이번만 무사히 끝나면 보내준다잖아. 그것만 믿고 가는 거지. 그때 취침 시간 이후까지 모여서 떠들고 있던 이들의 막사로 소대장이 들어옵니다. 니들 하지만 이들을 혼내기엔 지금 어떤 마음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죄송해요. 잠이 너무 안 와서. 얼른 돌아갈게요. 너희들 저녁밥도 안 먹었다며. 김병장. 예, 가서 그거 다 갖고 와.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최후의 만찬이 아닌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군슐랭 5스타 레시피를 선보입니다.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대꿀맛 건빵 설탕 볶음부터 복무 시절에 샥샥버거처럼 느껴졌었지만 저녁하고 먹으면 개노맛인 군대리야, 그리고 우유를 넣은 반합라면. 소대장 학생들은 처음으로 웃으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기에 지금 더욱 힘을 내서 이 순간을 즐기는 듯합니다. 이어서 실제 군대에서 하면 군장 플러스 영창 가능성도 높은 식료품으로 장난치기를 하는데, 앞으로 닥쳐올 죽음을 각오한 이들의 마지막 사망 플래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장면이 기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좋은 추억을 남긴 후 소대장에게 사적인 질문을 해보는데 근데 소대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전투부대에 있었어. 아니요. 그 전에요. 대학 다니다가 오셨어요?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이것들이 훈련이랑 관계없는 질문은 일절 답하지 않겠다. 알겠나? 에이, 소대장님 여친 있어. 야 없어. 이어서 소는 클리셰 플래그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을 해버립니다. 안 돼! 만약에 저희 다 복귀하고 이 전쟁 끝나면 뭐 하세요? 복학하세요? 훈련이랑 관계없는 질문은 답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 그 관계 있어요. 소대장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우리 소대원들의 능률이 오르거든요. 야 그만 물어봐. 그거 산 사람도 죽이는 질문이야. 결국 소대원들의 등살에 밀려 대답하는 소대장. 나 ROTC라 대학교 졸업하고 왔지. 뭐 복무 기간은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제대할지 아니면 연장 신청할진 아직 모르겠다. 연장이요? 아니 이 짓을 뭐하러 더해요? 사회 나가는 거 무조건 좋죠. 맞아. 사회 나가도 힘들어 이 자식들아. 나도 아직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사회 나가도 전쟁이야. 입시가 국지전이라면 사회는 세계대전. 지금이 참 행복할. 하지만 아차 싶은 김병장. 행복을 논하기엔 아이들의 상황이 너무 좀 그렇죠? 그때 애설이 입을 열고 저기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현실 세계인 샹크스가 없기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저희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작전만 성공하면 집 보내준댔잖아. 그 말 믿어도 돼요? 나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딱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 무조건 끝까지 살아남는다. 내가 이 전쟁을 끝내줄 수는 없지만 마지막까지 다치는 사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 그건 약속할 수 있어. 확실하지 않은 수능 가산점과 집에 보내준다는 말보다 진실된 소대장의 약속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새로운 임무를 맡아 분대 일분대. 개편이 되고 사수 조장수 2분대 사수 김유정 부사수 왕태만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 구체 탐지기도 지급됩니다. 구체 탐지기다. 탐지 반경은요? 개발지 기준 1km다. 이 도심이나 마을 같은 경우 탐지 반경이 500에서 700m까지일 거야. 항상 긴장해라. 네. 이상. 그렇게 템빨까지 갖추고 분대는 도심 속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벌어진 차들로 인해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거 치우려면 장비 필요하겠네 말입니다. 일단 주변 수색부터 하자. 학생들은 차에서 내려 수색을 시작했죠. 야, 너 조정관 안전했어? 보라는 또 츤데레처럼 애서를 챙겨주고 했어. 내 뒤통수에 총 쏘지 마라. 한편 반장과 태만은 왜 자꾸 뒤를 봐? 후방 경기 해야지. 야 그럼 그냥 뒤로 걸어. 그게 낫나? 아니 진짜 뒤로 걷던 반장은 결국 새로운 썸의 기운을 느껴버립니다. 괜찮아?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런 녀석에게 가슴이 뛰다니라는 표정이죠? 뭐 당황한 반장과 달리 능숙한 태만. 뒤로 걸으라고 했다고 진짜 그러냐? 어허 야야 이거야. 완전 의외로 어리버리하단 말이야. 의외로 태만은 고수였습니다. 이 자식이 이거 태만이 아니라 기만이잖아 기만. 속이 너무 안 좋아. 태만과 반장이 전쟁 속에서 사랑의 싹을 피울 때 소대장님, 구체 탐지기에 뭔가가 잡히기 시작하고 남서쪽 300m 지점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구체가 위치했죠. 그렇게 곧장 소대원들은 진영을 갖춰서 수색에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에게 당한 것 같은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역시 이 근처에 구체들이 숨어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렇게 소대장의 지시하에 소대원들은 각자 위치를 잡고 소대장은 기지를 발휘해 근처에 떨어져 있는 변신 로봇을 출동시킵니다. 파이널 퓨전을 시행한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로봇은 변신하기 시작하고 어그로 끌린 구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대장과 김병장의 총엔 일발필중으로 구체들이 소탕됐지만 학생들의 총엔 잘 맞지 않았고
탄약만 소비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사격이 이어지자 갑자기 구체들이 숨기 시작합니다. 왜? 소대장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앞장서고, 그때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구체 한 마리가 전선을 흔들고 엄청난 속도로 진영 안으로 침투합니다. 아 진짜 캐리를 너무해서 진짜 캐리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봐. 뭐해? 각자 위치 잡고 주변 경계. 위치로! 구체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소대장은 마지막 한 마리까지 찾아내서 제거한다. 구체의 완전 방멸을 결정하고 알겠습니다. 각 분대별로 줄로 나눠 민가에 침투합니다.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간 받은 군사훈련과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한 마리씩 차분하게 없애가기 시작하죠. 저격수들의 하드캐리가 이어지며 이 구역의 모든 구체를 잡아갈 때쯤 김병장이 뭔가를 발견하는데 벽장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 안에 공포에 지는 군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여학생의 이름은 윤서. 현재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는 3학년 2반 학생들과는 달리 눈앞에서 친구들이 끝장나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렇게 윤서는 눈에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자신들 또한 운이 좋지 못했다면 같은 모습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학생들은 침묵에 빠집니다. 꿈이야? 이거? 이어서 다른 생존자 2명이 추가로 구조되고 이들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제8대피소로 이동합니다. 구체 반응 없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구체 반응은 없었으나 안타깝게도 이곳 역시 구체가 휩쓸고 지나가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잠시 후 구조한 학생들에게 왜 그곳에 고립됐는지 자세히 묻자 대피소에 가서 보급품만 전달하면 된다고. 근데 도착해보니까 지휘관은? 몰라요. 사라졌어요. 지휘관도 없이 너희들은 왜 계속 여기 있었어? 기다리랬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들의 지휘관은 상황이 터지자 병사들을 두고 도망쳤고 남겨진 이들은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죠. 금방 끝날 거라던 전쟁, 수능 가산점, 안전할 것이라는 말,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모든 목적이 무의미해지며 학생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진정하고. 그렇게 소대장은 반장에게 상황을 맡기고 유정아, 친구들 좀 부탁한다.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데 떠나는 소대장의 뒷모습을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윤서. 너네 배고프지? 뭐 좀 먹을래? 아 의미심장한데. 그 시각 작전을 짜고 있던 소대장에게 보라가 찾아옵니다. 소대장님, 노예슬 저러다 큰일 난다니까요? 아 옛날에도 이상했는데 지금 진짜 이상해요. 저러다 사고 난다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애설을 신경 쓸까요? 애설의 걱정은 안 해도 돼.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결국 소대장은 애설을 끝까지 품고 간다 하는데 그런 대화를 애설은 다 듣고 있었죠. 네. 그날 밤 생존자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배 많이 고플 텐데 얼른 먹어. 영혼이 나간 듯한 아이들은 입맛이 없어 보였죠. 그때 윤서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어디론가 향했고 반장은 그런 윤서를 따라갑니다. 네 잘못 아니야. 위험해서 그래. 그 순간 소대장이 나타나자 흥분하는 윤서. 윤서, 어른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 찬 윤서. 많이 힘들고 무서웠다는 거 알아. 지금부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내려놔. 윤서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며. 기다리라며. 그래 놓고 또 도망갈 거잖아. 가산점? 그게 다 뭐라고? 그게 뭐라고? 내 친구들 다 죽었다고. 니들이 다 죽였어. 니들이 다 죽였어. 몸빵이 되어준 든든한 21세 김병장. 부상당한 김병장은 정신을 잃고 맙니다. 잠시 후 반 친구들이 모두 달려와 상황을 목격하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 솔직히 이건 윤서 잘못이 맞는데 책임을 따지다 보면은 이제 그 구체 잘못부터 약간 어른들이- 우주의 잘못까지 올라가죠. 어른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마냥 윤서를 탓할 순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윤서보다 조금 운이 좋았을 뿐. 자신들 역시 쓰이고 버려질 수 있는 상황.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21세 노안화재. 소대장은 더 이상의 병력 손실을 막기 위해 복귀하기로 결정합니다. 해가 뜨는 대로 철수해서 주둔지로 복귀한다. 돌아가도 돼요? 학생들은 저번 일도 있고 오히려 자꾸 명령 어기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소대장을 걱정하죠. 지금은 너희들의 안전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한 거야.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 나이 박는 대로 바로 이동한다. 그저 비친 리더 이춘호. 이상. 잠시 후 소연은 줄곧 왔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소대장을 찾아가는데 취침 시간인데 안 적은 뭐해? 아니 그게 이 정도면 솔직히 눈치챘다. 아니, 걱정돼서요. 그 복귀하는 거요. 너희가 걱정할 문제 아니야. 그 얘기하러 온 거야? 소대장님, 소연이 망설이며 뜸을 들이고 있는 찰나 저 사실은 그 소대장님 진짜 눈치 오지는 덕중의 똥탐. 화장실이요. 다녀와. 아니에요. 주무세요. 소연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밤을 보냅니다. 한편 경계병들이 뭔가를 발견하는데 구치야. 탐지기엔 반응 없는데? 탐지기 영역 밖이야. 그럼 1km 밖을 본 건데 대략 여기서 2km 정도. 2km 밖 상공에서 거대 구체가 지상의 중형 구체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구체들끼리도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됐죠.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후에 몇 마리가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이라는 건데 말입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쟤네들 우리 생각보다 지능이 높아요. 이 근방까지 갔다 왔어요. 나라의 미친 시력으로 구체들이 어디를 노리는지 파악하는데 거기도 대피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소대장님이 그랬어요. 그곳에도 소규모의 대피소가 있다고. 잠깐만,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대형 놈들한테 지시를 받아서 다음 목표를 금방 대피소로 정했다는 거야? 먹이가 많으니까. 네? 안전하게 숨어 있으려고 한 대피소가 오히려 먹잇감을 모아놓은 꼴이 돼버린 거야. 우린 예정대로 내일 아침 철수한다. 소대장은 작전보다 소대원들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대피소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최대한 빨리 복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매우 이성적 합리적 타당한 나이스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 전에 구치가 공격하면 어떡하죠? 서속도라면 지원 병력이 도착해도 늦을 거예요. 니들 왜 그래? 우리끼리 뭐 어쩌자고. 야, 그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거기도 누군가의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 거긴 누가 지켜? 부모님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어느새 군인의 본분까지 생겨난 소대원들. 우리가 가면 또 다른 애들이 오겠죠. 하멜구 대신 우리 성진고, 다음엔 다른 학교가. 결국 자신들이 위험으로부터 숨는 것보다 다른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들 주목. 지금 마을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구체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제거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린 이곳 매송 시립대학의 구체들을 모아서 한 방에 제거한다. 한 방에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제거하면 한다고? 지금부터 다들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즉 구체 통구이 작전이란 다이너마이트에 디유탄을 결합해서 디유 폭약을 만든다. 폭약에 구체의 약점인 속성 성분을 섞어 잔뜩 만들어낸 폭약을 가지고 각 조별 설치 위치 파악 후 안전에 유의해서 설치한다. 설치를 모두 마치면 신속하게 설본관 옥상으로 이동 후 대기한다. 위치로. 건물 구석구석에 설치하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 구체들이 다른 대피소로 향하기 전에 이곳으로 유인까지 해야 하는 임무 난이도 극악의 미션입니다. 그렇게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위치로 향했고 먼저 건물 전체의 전원을 복구한 후 CCTV가 가동되게 만들어 전체 상황을 소대장이 볼 수 있게 만들었죠. 전원 복구가 완료되면 나머지 인원들은 본관 내부에 디유 폭약을 설치한다. 이어서 다른 인원들은 각자 맡은 강의실과 강당 등에 폭약을 설치하고 정찰조는 구체의 동향을 살피는데 뭔가 신호를 보내는 듯한 엄마 구체. 구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체로 인해 작전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대장님, 구체 움직임이 이상해요. 이동하려는 것 같아요. 나라의 판단은 정확했고 구체들은 분열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설치가 완료되려면 한참이나 남은 상황. 벌써 움직인다고? 일단 빨리 하자. 폭약이 설치되기 전에 구체들이 이곳으로 향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먹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구치가 대피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 얼마 남았어? 아직 좀 남았어요. 지금 유인 못하면 대피소 공격당해. 이걸 이러면 10분 안에 올 거야. 우린 10분 안에 정리하고 빠진다. 이소대, 구체 유인 시작해. 영신은 방송실로 향하고 지금부터 구체 유인 작전 시작한다. 모두들 10분 안에 마무리 작업하고 설봉관으로 이동하도록. 구체 유인 작전 1단계 방송실을 이용해서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렇게 광역 어그로가 시작되고 2단계 모든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3단계는 주차된 차량을 부셔서 경적을 울리게 하는 것. 이제 임무를 마친 학생들은 설봉관으로 대피하고 아직 설치가 덜 된 곳은 소대장이 남아 대신 설치를 이어가는데 하지만 소연만은 그 옆에 남아서 소대장의 설치를 도와주죠. 그 시각 엄마 구체의 계획과는 달리 제대로 어그로가 끌린 구체들은 모두 대학법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구체가 계획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소대장님, 빨리 나와야 돼요. 이제 조금만 지체되면 구체밭에 파묻히는 상황. 얼마나 남았어? 몇 개 남았는데. 아니 그냥 저 정도는 옆에도 터질 것 같은데 그냥 도망가면 안 돼? 시간은 또 빠르게 돼. 이제 중형 구체까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본관 쪽으로 들어간 거 맞지? 야, 일단 밑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구체들이 본격적으로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소대장님, 구체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작전의 성공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대장은 남은 폭격을 혼자 설치하겠다 얘기하죠. 안 돼! 설봉관으로 이동해. 잘 알겠습니다. 애들 안전이 우선이야. 빨리 끝내고 나오십시오. 얘들아, 먼저 내려가자. 안 갈래요. 지금은 이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세요. 어서 가. 싫어요. 어쩔 수 없이 소연은 강제로 연행되고 전 안 간다고요. 이런 신랑이 할 시간에 그냥 폭탄 하나 더 설치하세요. 제발 얼른 가주세요 그냥. 그렇게 학생들은 모두 설문관에 모여 소대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저기 다 몰려오고 있어. 그리고 이제 탈출만 하면 되는 상황. 하지만 너무나 빠른 속도로 구체들이 건물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무사히 탈출하기엔 쉽지 않아 보였죠. 구체들을 피해 최대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세계관 흐름상 소대장의 전투력은 거의 존익 수준. 하지만 모두 다 잡기엔 너무 많은 수의 구체들. 엄청난 집중력으로 끊임없이 적과 싸우고 있는 동안 조장소 전선 연결해. 소대장님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들 소대장님 지시 있을 때까지 여기서 대기한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소대장은 일생일대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 적들을 무쌍 중이었지만 결국 총알이 모두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겨버립니다. 아직도 적들이 너무 많은 상황. 잠시 후 여기는 소대장이다. 소대장님, 소대장의 무전. 지금 바로 폭파 실시한다. 그렇게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 기폭을 실시하고 계획대로 모든 구체는 한 방에 없앨 수 있었죠. 과연 소대장은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임무에 성공해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고몽의 팀은 디스드라마 인포메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좀만 더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티빙 오리지널 방과 후 전쟁활동 4륙화는 1회부터 3회까지 보여줬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숙하고 답답해 보였던 학생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각자 임무를 수행하고 자신보다 동료와 국민을 지키려 하는 보다 군인스러워진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어린들을 증오하는 윤석 캐릭터와 믿을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소대장과 이반 학생들과의 유대감이 대조를 이루며 진정한 책임지는 어른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화였습니다. 과연 3학년 이반은 무사히 전원 집에 복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대장은 살아남아서 소연이의 고백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며 파트 2까지 모두 공개된 방과 후 전쟁활동 티빙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